안녕하세요. 오후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Here, 듣기는 어떻게 나의 영향력을 높이는가 라는 책입니다. 저자 야마네 히로시. 마음의 버릇을 고치는 멘탈 노이즈 전문 심리 상담사이며 멘탈 노이즈 심리학협회 회장이다. 와세다 대학을 중퇴하고 정보지 편집장으로 일하다가 논픽션 작가로 활동하면서 경제적인 성공은 거뒀지만 과로사 직전으로 입원해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심리요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마음의 감기약과 같은 상담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심리 상담사가 되었다. 실천 중심의 상담으로 지금까지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심리학뿐만 아니라 경영자, 스포츠 선수 등의 취재 경험, AI와 로봇공학, 뇌과학 등을 접목해서 개발한 멘탈 노이즈 기법을 비즈니스에 도입해서 3년 만에 연 매출 1억엔 규모로 성장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뭐든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의 비결은 뭘까요? 수용, 공감, 자기일치입니다. 수용은 상대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일치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는 이걸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강조한 경청의 3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기 바라서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요즘에는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기가 매우 힘든 세상입니다. 또한 상대가 잘 들어주지 못하면 이야기를 한들 고민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큰 부담과 혼란만 생깁니다.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분명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기업 조직론을 논할 때 중시하는 것 중 하나가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감입니다. 심리적 안전감이란 조직 행동학을 연구하는 에이미 에드먼슨이 제창한 심리학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상황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안전감을 높인다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 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중요합니다. 수용이란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과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를 온전히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을 통해 어떤 발언을 할 때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대화의 심리적 안전감을 높이는 것이 듣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현된다는 욕구 단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정받기를 바라는 존경 욕구의 전 단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들어주기를 바라는 소속과 애정 욕구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먼저 자신이 여기에 있어도 된다는 안전감, 즉 안심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태어났을 때부터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인지 및 감정신경과학 연구소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쾌락이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간의 뇌는 쾌락과 관련된 신경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잘 듣는 데 뛰어난 사람은 테니스 코치와 같습니다. 테니스 코치는 스트로크도, 발리도, 스매시도
치기 좋게 공을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는 기분 좋게 공을 치고 만족해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반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든 속마음을 터놓는 것이든 기본은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조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상대는 그저 들어주기만을 바랍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려면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는 것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언하지 않기,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기, 그런데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기. 이는 수용과 공감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반드시 의식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화의 심리적 안정감이 서서히 떨어져서 상대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들을 줄 모르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 첫 번째, 선생님 유형.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 두 번째, 심판 유형. 상대의 견해가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세 번째, 해설가 유형. 자기가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사람. 네 번째, 기자 유형. 상대의 욕구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궁금한 것만 계속 질문하는 사람. 다섯 번째, 몽상가 유형.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딴 생각만 하는 사람. 여섯 번째, 기회주의자 유형.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듣는 사람. 일곱 번째, 좋은 사람 유형. 이야기의 일부분에 집착하여 감정을 듣지 못하는 사람. 심리 상담에서는 공감과 동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자신도 뛰어들어 힘들지 하면서 함께 허우적거리는 것이 동감이고,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며 많이 힘들겠군 하고 감정과 기분을 상상하는 것이 공감은 하되 동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심리 상담사가 내담자의 고민을 남일처럼 여긴다는 의미는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허우적거리는 것도 의지가 되지만 심리 상담사는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이를 깨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크업입니다. 청크업이란 간단히 말해서 추상화하는 것입니다. 단답형이 되지 않도록 조금 두루뭉술하게 질문하는 기법입니다. 취미는 뭔가요? 대신 요즘 관심 가는 일이 있나요? 이처럼 추상적으로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취미로 한정하지 않고 관심 있는 일로 범위를 확대하면 선택지가 많아지니까요. 대화의 계기를 만들고 싶다면 폭 넓은 답변이 가능한 질문을 해봅시다.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해주는 질문 방법이 있습니다. 5W1H입니다. Where, 어디서, when, 언제, who, 누구와, what, 무엇을, why, 왜, how, 어떻게를 활용하면 대화를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첫 대면에서 청크업한 질문으로 얻어낸 답변에 5W1H로 질문하면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일치란 자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100%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자기일치라고 합니다. 자기일치의 상태, 즉
한결같은 모습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이 곤혹스러운 이유는 뭔가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듣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혹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대화가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상대가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조금 긴 틈일 뿐입니다.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섣불리 침묵을 깨면 수용과 공감으로 쌓아올린 신뢰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고민을 말한 후에 입을 닫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지만 힘들어 보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침묵이 몇 번씩 이어지는 경우 이럴 때는 듣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사는 상대의 생각에 깊이를 더하는 6가지 질문을 활용하여 상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어떤 손해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어떤 기분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대의 생각을 방해하거나 유도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6가지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자기 일치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자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의 역할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가 다시 말할 때까지 침묵의 시간을 견디며 말없이 기다리면 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 이것이 잘 들어주는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를 심리 상담의 세계에서는 투명한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폴리그래프를 그리면 어디서 감정의 폭이 커지는지 서서히 알게 됩니다. 심리 상담사는 감정이 실린 부분만 신경 써서 듣고 나머지는 대부분 흘려 듣습니다. 감정이 실린 일만 구분해서 듣습니다. 그 말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요 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로 듣는 방법을 바꿨더니 상대가 훨씬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대가 해결책을 바라지 않는 한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떠올리지 못했을 때는 먼저 조언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는 말하는 사람도 생각이 정리된 상태이므로 효과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이라면 해결책은 말하는 사람이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용과 공감과 자기 일치를 바탕에 두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지금부터는 오후의 도서관, 저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갖고 있다. 어른들은 그 이유를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겨 하라는 신의 섭리라고 설명했다. 진화론적으로 생각해도 말하는 활동보다는 주변의 위협을 더 빨리 파악하기 위한 듣는 활동이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청각 기관이 더 잘 발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싶고 나아가 그 관계에서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에 따르면 생존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사회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일단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 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즉,
말하기는 인간의 본성이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말하기만을 원할 뿐 아무도 그저 듣기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가 말하기만 하고 듣지는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말하기는 인간의 본성이고 욕구 해소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즉, 모두가 욕구를 해소하려고만 하면 누군가는 욕구를 해소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욕구 불만이 생기기 때문이다. 말하기와 듣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대화의 참가자 중 한 편은 듣는 역할을 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야마네 히로시는 듣는 사람의 부족이 현대인들이 불행을 느끼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이 사회에서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잘 들어주는 존재가 되기 위한 단계로서 수용, 공감, 자기일치의 3단계를 제시한다. 수용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어떠한 판단이나 설명도 가하지 않고 그저 듣는 활동이다. 사실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활동임에도 막상 실천해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의지가 필요함을 발견하게 된다. 듣는 사람도 가치관이 있고 지식이 있으므로 말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수용이라고 한다. 나아가 공감은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어땠을지 상상하는 단계이다. 공감은 동감과 다르다. 동감은 그 사람의 감정에 매몰되어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이다. 반면 공감은 감정이 어땠을지 상상하려 할 뿐 같은 감정으로 매몰되지 않는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공감이 동감보다 말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내면 문제를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객관적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동감의 상태가 되면 함께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일치는 듣는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떳떳한 단계이다. 가식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자세를 지향한다. 오히려 듣는 사람의 역할, 즉 말하는 사람의 문제와 해결책을 스스로 찾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인데 이것을 능동적으로 상기하며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자기일치의 상태인 것이다. 즉, 듣는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도 말하기를 꽤 좋아한다. 부끄럽지만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고 돌아보았다. 내 욕구만 앞세워 상대방의 욕구를 무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주는 듣는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으로 야마네 히로시의 책 Here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후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